네, 이어 세 번째 키노트 진행하겠습니다. 코어 AI의 전상고 상무님께서 대화형 AI, 유노멀 시대의 컨택센터 고객 경험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어 AI 전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택센터에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낫게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코어 AI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고 낯선 회사일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한국에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동의를 못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 중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꼭지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챗봇 디지털 직원의 도입이나 활용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택센터 내에서 대화형 AI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 제품 중에 AI 네이티브 CCaaS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명은 스마트 어시스트인데요. 그 제품에서 어떤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기사 내용들인데요. 뉴욕타임즈나 포브스나 CIO 프롬 이런 곳들에서 다양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AI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기사들에 보면 AI가 사람을 대체해서 콜센터의 어떤 상담사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는 AI의 수준 자체가 아직은 사람의 휴먼 인텔리전스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현실을 보면은 사람의 휴먼 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저희가 모바일 폰이나 또는 데스크탑 상에서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사진도 찍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고객들이 느끼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챗봇에 대한 사용이나 만족도는 어떤가 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은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챗봇과 상관없이 채널 간에 굉장히 매끄러운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처음에 디지털 채널로 연결을 해서 모바일 앱을 보고 모바일 앱상에서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상담사 연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들, 예를 들어 챗봇한테 예를 들어 환불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터랙션이 상담원에게 전달이 됐을 때 상담원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이런 경험을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AI는 굉장히 지금도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활용성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휴먼 터치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랙션을 사람에게 전환해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뒤에 있는 장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FCR이라는 거는 이제 First Contact Resolu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컨택의 해결률이다. 한국말로 보면 이제 그런데 그 FCR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미하는 거는 챗봇이 그만큼
사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챗봇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이제 다시 FCR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화면 우측에서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좌측은 사람에 의해서 처리되는 내용이고 우측은 셀프 서비스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셀프 서비스 전체의 FCR은 불과 58%인데 자동화된 가상비서 또는 챗봇의 FCR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처리할 때 특히 전화 상담사가 처리했을 때 FCR 비율이 72%인데 가상비서가 처리했을 때 FCR이 70%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사람과 유사한 비율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챗봇을 도입을 많이 하셨고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챗봇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챗봇이나 또는 가상비서에 대한 사용률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챗봇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지털 직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원이라 하면은 저희는 이제 영어로는 뭐 디지털 인플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HR 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디지털 HR 직원이 되는 거고요. IT 서비스 업무에 적용이 되면 디지털 IT 직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택센터 상담 업무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뭐 가상 상담사 또는 디지털 상담사 이런 형태로 용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챗봇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체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는 FAQ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문서 등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인지를 해서 답변을 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개인화된 그런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커머스 기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환불이나 반품 취소 뭐 이런 등등의 업무들을 사람이 하지 않고 직접 저희 디지털 직원이 대신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디지털 직원이 왜 필요할까 보면은 앞서서 이제 저희 젠데스크에서도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날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셀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직원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셀프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상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고 디지털 직원 선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가상 상담사가. 대신에 가상 상담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들만 이제 상담사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여정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 인터랙션이 굉장히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사 간 호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상담사가 적절하게 답변을 못 해줘서 B라는 상담사한테 호가 다시 연결이 되고 전환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고객 입장에서는 또다시 뭔가를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채널이나 모바일 채널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막상 또 상담사한테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디지털 직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직원을 운영하고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룰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룰 베이스는 굉장히 이제 기존의 챗봇을 사용하시면서 익숙하신 방식인데요. 메뉴를 제공하거나 버튼을 제공해서 정해진 흐름대로만 따라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트리 방식의 또는 뭐 저희는 가이디드 플로우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정의된 그런 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형화된 것들은 이런 룰 기반으로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분기를 굉장히 많이 타야 되는 그런 대화 설계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수시로 변한다든가 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룰 기반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 AI 기반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용자의 발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환불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너무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환불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뭐 등등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지능적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게 AI 기반의 디지털 직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대화형 기반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디지털 직원 구현이 맞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동안 챗봇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챗봇을 도입해 본 적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전무하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화형 AI 기반의 어떤 디지털 비서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메뉴 기반이나 버튼 형태로 굉장히 심플한 디시전 트리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 요청사항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이제 키워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연어 처리 기능을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보다 나은 고객 경험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룰 기반의 봇에서는 보면은 뭐 주문 상태, 배송 상태, 고객 서비스를 입력해달라. 결국은 선택형인 거죠. 또는 뭐 이미지 형태로 해서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챗봇은 답변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형 AI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이 자유롭게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대화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직원의 구조를 보면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모습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디지털 직원, 가상상담사의 구조인데요. 이런 디지털 직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자연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뭐 읽기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자연어 이해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생성은 결국 말하기 또는 쓰기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음성 인식 ASR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흔히 ST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음성으로 고객이 발화를 했을 때 해당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술은 사람으로 하면 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디지털 문서를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문서를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읽어드리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화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고객이 반품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어떤 것인지 찾아낸 다음에 답변을 물품 수령 후 30일 이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가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적절한 답변을 내주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 가상 상담사가 AI를 활용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다들 아이를 키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이가 처음에는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뛰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거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뛰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챗봇 또는 디지털 직원을 도입 검토하시는 고객사들에서는 현재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필요한 기능은 현재는 간단한 FAQ에만 일단 대응을 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내부에 이 디지털 직원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일단 룰 기반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어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그 다음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정말 휴먼 라이크 사람처럼 고객들과 사용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봇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택 센터 내에서 대화형 AI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담사들이 고객과 음성이든 아니면 채팅이든 어떤 라이브 상태에서 주고받는 이런 인터랙션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IVR을 사용하면서 겪는 경험은 보면 정말 최악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IVR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는 결국은 IVR도 셀프 서비스 채널인데 그 셀프 서비스 채널이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상담사에게 연결되기 전에 하나의 그냥 관문 정도로 지금 취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컨택센터 전화하게 되면 IVR에서 주저리 메뉴들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듣지 않고 그냥 상담원 연결은 0번 이거를 누르고 상담사 연결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만을 가진 고객들의 68%는 사실상 IVR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채널로 전환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채널상에서 디지털 직원도 좋고 챗봇도 좋고 용어는 제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고객들한테 보다 나은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된 답변을 사람처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대화형 A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AI로 고객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법을 저희 입장에서는 한 2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IVR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IVR 자체에서 어떤 버튼식의 그런 IVR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화형으로 할 수 있는 실제로 음성인식 IVR이라는 것이 시장에 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음성인식 IVR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0개나 30개 정도의 문장을 단문 형태의 문장을 학습을 시켜서 정형화된 그런 문장들을 발화했을 때만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서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IVR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원하는 형태로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답변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반의 챗봇 또는 가상 상담사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IVR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IVR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걸면 일단은 첫 번째로 연결되는 게 IVR이죠. 거기에서 과거처럼 메뉴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내 계좌 잔고를 알고 싶어요. 계좌 이체하고 싶어. 이런 식의 형태로 대화를 하면서 실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글로벌하게 적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한 지역이 다 락다운 되고 하면서 지점을 다 폐쇄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모든 콜이 콜센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콜센터의 콜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시티은행 입장에서는 저희 코어 AI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대화형 IVR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디지털 채널 기반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챗봇, 가상 상담사인데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음성 또는 채팅으로 해서 봇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봇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줄 수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사람한테 전환이 되겠죠. 그랬을 때 사람한테 전환이 됐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그 전에 상담사에게 연결되기 이전에 봇과 고객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를 하거나 글로 채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저희 서치 어시스트가 아니라 에이전트 어시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절한 답변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즉,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주면서 상담원을 가이드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IVR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좀 스킵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걸 구현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고객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고객사 내에 IVR로 먼저 연결이 됩니다. 해당 IVR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제네시스, 어바이어 등등의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IVR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ASR 엔진에서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텍스트 내용을 저희 플랫폼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저희 NLP 엔진에서 고객이 말한 내용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내줍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TTS 엔진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TTS 엔진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TTS 엔진을 통해서 음성으로 고객한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인 대화형 IVR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스 봇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익스피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내에서 대화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NLP 엔진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프리빌트 봇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다라고 하면 뱅크 어시스트라는 그 프리빌트 봇이 있어서 은행에 관련된 계좌 이체, 계좌 조회, 잔액 지점 위치 조회라든가 등등의 은행과 관련된 140여 개 이상의 업무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봇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헬스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병원 진료 예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프리빌트 봇이다. 그리고 우측에 HR 어시스트나 그 다음에 IT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 HR 업무나 IT에 대한 업무 내용들이 미리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 바로 밑에 스마트 어시스트와 워크 어시스트가 있는데요. 결국은 스마트 어시스트는 저희가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CCaaS, 컨택 센터 애저 서비스를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워크 어시스트는 저희가 내부 직원들에게 워크플레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워크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걸 생략을 하고요. 스마트 어시스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어시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고객들이 이용하는 채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바일 앱도 있고 뭐 웹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웹 환경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전화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의 인터랙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객이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나 또는 이슈를 얘기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물건 교환하고 싶어요.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의도를 탐지하고 그 의도에 맞게 라우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레거시 기반의 뭐 CTI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룰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상담사 스킬이라든가 뭐 고객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라우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의 발화 내용을 탐지해서 고객의 의도에 맞는 라우팅을 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콜센터에서 관리자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사항들인데요. 상담사한테 연결되기 전에 사실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끊어지는 포기호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할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상담원들의 업무 부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스마트 어시스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가상 상담사를 통해서 굉장히 정형화되고 루틴한 업무, 그 다음에 FAQ성의 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상 상담사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난이도가 있는 상담 내용만 상담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담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터랙션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표로 대체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회사의 스마트 어시스트 안에 있는 에이전트 데스크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사용자와 봇이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을 상담사가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인터랙션이 상담사한테 전달됐을 때, 그리고 상담사 입장에서는 우측에 보시면 에이전트 어시스트가 있는데요. 그 에이전트 어시스트에서 그 고객이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에이전트 어시스트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현재 이제 채팅 상담이거든요. 그러면 옵션 2개 중에 상담사가 얘를 하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채팅 입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또 이걸 보면서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는 실제로 뒷단에 뭐 젠데스크라든가 세일즈포스라든가 뭐 이런 CRM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CRM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이 고객의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좌측에 제가 아까 놓치고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상담사들이 해당 상담 중에 메모를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담에 대해서 메모를 남길 수도 있고 이 고객이 과거에 연락을 해왔을 때 다른 상담사들이 남겼던 메모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담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메신저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식 관리 기능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스마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콜센터 비용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담사 스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어떤 룰에 의해서 틀에 맞춰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이상으로 마쳤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POC나 아니면 핸즈온 트레이닝 세션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